이은경 리더님이신데요.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이은경 리더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저스도 OM 첫 OM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에메랄드고요. 다이아몬드를 아직은 도전하지 않고 있고 파운드스 지중해 크루즈를 향해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에메랄드 성취하면서 또 파트너들과 또 스폰서님과 함께 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에메랄드 핀과 그리고 싱가포르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11월 30날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내셔널 컨벤션 거기 부산에서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파트너들과 그리고 또 멋있는 사진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키가 땅따리만하게 나왔는지 이 사진도 한번 레드 카펫을 밟는 이 사진도 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 가서 해운대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또 단합을 하는 그런 시간도 또 사실 또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팀 파티 때 또 스폰서님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진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카톡을 좀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와 딸의 대화 내용이에요. 아빠가 오늘 도시락 일식 구차 안에서 도시락을 싸는데 반찬이 9가지인 거예요. 반찬 이렇게 9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딸이 좀 칸 넓은 도시락을 사야 되나? 내 도시락은 깻잎지 뭐 내일 이렇게 아빠의 도시락 싸기 아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수강한다. 크크. 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니 도시락에 진심인 아빠잖아. 먹고 싶은 반찬 있나? 오늘 팽이버섯 깜빡했네. 내일은 김치볶음밥 해줄까? 또 딸이 그럽니다. 장조림 왜 이렇게 맛있지? 내일은 토요일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헐 그렇네. 그리고 이제 도시락은 아빠의 사랑이고 데일리는 엄마의 사랑이야. 점심 맛있게 먹고 데일리도 꼭 먹어. 요즘 잘 먹대.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가정의 아빠와 딸의 카톡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아빠와 딸이 너무 사이 좋아 보이고 그러시죠. 너무 알콩달콩한 그런 모습이죠. 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 아빠는 6시 반에 항상 일어납니다. 출근할 때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둘째 딸의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정성껏 싸줍니다. 어때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도시락을 못 사옵니다. 자, 여기 주인공입니다. 아빠와 저는 남편과 그리고 딸 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올해 여름이죠. 단양에 가서 한번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붙어 있나 싶으시죠? 살려야 돼. 한 사람이 타는데 지금 4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야, 할 수 있어! 이건 제 목소리예요. 네. 자, 여기까지 뭐 아빠가 도시락을 싸주는 거를 보여주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를 보여주고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네,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그 전에는 18년 동안 아이들 논술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두 딸도 너무나 말 잘 듣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소박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때 없어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좀 더할 나위 없이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왠지 불안한 마음,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예고하지 않은 이렇게 찾아온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수하면은 거의 90%가 안 좋은 변수죠.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안 좋은 변수가 저에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배드민턴이라는 그 스포츠가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뭐냐면 배드민턴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죠? 제가 배드민턴을 칠 때 연애하는 기분이었었어요. 배드민턴만 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잠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스르르 쓰러진 거예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46이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44살이었어요. 여기 44살 앉아 계시죠? 지금 생각하니까 44살 하니까 너무 젊어요, 지금. 지금 제 나이가 57인가? 57이에요. 빼기 1 안 해서. 57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44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젊었던 거예요. 그 남편의 나이가 46이었고, 그때 작은 아이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큰애가 고3이었었어요. 그해 4월이었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경색이었었던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부정맥으로 뇌경색으로 이렇게 그런 변수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저는 정말 남편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 되어야 됐었고 모든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처리해야 됐었고 그렇게 거의 한 2년 정도를 제가 전투적으로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하고 같이 왔었냐면 아메이도 같이 왔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아메이가 왔을 때 제가 너무 하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하기 싫었었어요.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정말 처절하게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때에 사실은 아메이가 찾아왔었던 겁니다. 찾아왔었고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아메이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44세, 46세 변수를 이미 경험을 했었고 이러면서 뭐냐면 작은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아메이가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따라서 미팅장에 이런 어떤 미팅장에 가게 됐었고 홈미팅에도 가게 됐었던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제가 왔었어요. 저도 거절하지 못했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던 사실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이 미팅장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 정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 전에 남편을 보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미팅장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맞네.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남편의 병바라지 1년을 병실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병바라지 2년 차에 나에게 아메가 왔고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제가 비전을 안 봤으면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비전을 또 봐버린 거예요. 비전을 또 봐버렸고 시대 흐름도 눈치를 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만 같았었고 그리고 남편의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라는 말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남편의 수입은 임시 수입이고 이 수입이 언젠가는 끊어진다라는 거 이거 정말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옛날에는 뭐냐면 남편은 은퇴를 하더라도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나를 끝까지 먹여 살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정말 40대 중반까지도 너무너무나 철없던 그런 어떤 주부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확신을 준 것은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동네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고 동네 아줌마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의 말, 의사 선생님의 말,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메이를 했을 거라는 말들, 이런 말들, 그리고 또 뭐냐면 티코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내 인생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더라. 이런 말들조차도 제가 이런 미팅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말들 중에서 제 뒤통수를 쳤던 것은 뭐냐면 맞네. 내 인생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었구나. 온리 뭐냐면 남편만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제가 현실 점검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잘할 자신은 없지만 매달 따박따박 그렇다면 100만 원,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사실은 안 갔던 것 같아요.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해보자. 굼벵이처럼 기어도 앞으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패러글라이딩 타는 거 보여드렸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3년째의 복직을 했거든요. 3년째의 복직을 하고 그러면서 10년을 더 다녔어요. 10년을 더 다니고 다른 모든 분들 다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남편은 아까 패러글라이딩 할 때 왜 4명이 붙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왼쪽을 잘 못 써요. 그렇지만 오른손으로 운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한 지 이제 올해가 한 2년째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회사 직장을 다니고 또 뭐냐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제법 수준이 엄청나요. 막 예술의 전당에서 막 제가 오늘 남편 좀 자랑을 좀 하네요. 막 우수상도 받고 전시회도 하고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오늘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 남자가 삼성을 다녔어요. 삼성이 원래 사람의 기름을 짜내는 그런 어떤 회사거든요. 너무나 젊었을 때 일을 할 때는 아이들이 커가는 줄도 몰랐고 매일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이랬었던 사람이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아프고 나서 아프면서 거의 한 4, 5년을 본인과 어떤 싸우는 그런 시간이 또 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아빠 혼자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딸 3명이 밖에 나가고 저희 남편이 집에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내가 딸한테 작은 애한테 해준 게 너무너무 없더래요. 너무너무 없어서 우연히 어떤 도시락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도시락을 싸줘야 되겠다 하면서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던데 저게 며칠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꾸준히 빠짐없이 회식하는 날 빼고 오늘도 항상 뭐냐면 카톡방에 무슨 반찬 했던 거를 지금 오늘도 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주방에서 막 이렇게 막 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딸한테 못해줬던 그런 아픈 마음을 딸한테 이렇게 도시락으로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패러글라이딩은 뭐냐면 본인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단양에 가서 이 사람이 그걸 탄다고 하길래 당신 못 타? 안 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탈 수 있냐고 탈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게 그 교관들 중에서 가장 제일 정말 오래된 교관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남편을 붙잡고, 그리고 또 이게 타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달려가야 돼요. 본인이 두 발로. 이게 두 발로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양쪽에 두 분 교관이 또 붙은 거예요. 붙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성공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또 암의 비전을 또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저의 과거 스토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암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었던 겁니다. 어떠세요? 제가 좀 말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데 오늘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분당에서는 잘 풀어줬는데 여기서는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었던 게 뭐냐면 수입의 종류였었어요. 저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책 선생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배웠던 게 정말 모두 다 새로웠었어요. 직장인의 수입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도 결국에는 수입이 떨어지는데 ABO 우리의 어떤 수입이 처음에는 수입이 내가 쓴 게 다고 내 PB가 다 PB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초기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수입의 종류도 사실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소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이 버는 일,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일. 우리 남편이 항상 노동 수입이었었죠. 노동 수입, 근로 수입. 돈 버는 일. 여기서 전체 인구의 90%가 속한다는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전 사실은 그냥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세 수입, 권리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득은 전체 인구의 10%가 이 소득을 가지고 이 10%가 전체 부의 90%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한계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남편이 직장을 다니니까 이렇게 살면 되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면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또 받으신 분들은 또 인세 수입을 받고 유명한 작가나 그런 분들은 또 인세 수입을 받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감히 제가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과거의 인생 그래프 이걸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활동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경제 활동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벌어놓은 걸 가지고 노후 생활을 이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분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 가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큰애도 29에 직장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준비 기간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경제 활동 기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00세 100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또 경제 활동 기간이 짧으면서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 50년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50년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준비, 노후 준비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자리에서 보면서 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변수를 이미 다 겪고 이 미팅장에서 들으니까 정말 좀 더 저에게 어떤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잖아요. 이런 부분, 이 표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예전에 3,000년 전에, 300년 전에, 30년 전에 부를 가졌던 부의 원천이 되었었던 거하고 지금 현재는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것을 고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의 부는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트워크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연결과 얼마나 공유를 많이 하느냐 그런 어떤 플랫폼 시대에서 정말 돈 버는 어떤 방법 자체가 정말 과거의 것만 이렇게 고집해서만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런 앱들이 거의 다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앱들도 깔려 있고 그리고 또
요런 아메이 앱도 아마 깔려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아직 깔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회원이잖아, 그죠? 회원이 다 모여 있어요. 아메이 앱에도 회원이 모여 있고, 왼쪽에 어떤 이런 모든 앱에도 지금 회원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돈을 벌고, 우리는 계속 돈만 썼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아메이 앱은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앱도 있다라는 거죠. 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양치하고 머리 감고 다 왔어요. 샤워하고. 그쵸? 10년 후에도 제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생필품이에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평생 생필품. 이런 것들을 저는 예전에 참 여러 가지 마트에서 써왔었던 것 같아요. 써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제가 가장 많이 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마트를 한번 바꿔보세요. 마트를 한번 보세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득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대형 마트를 이용했을 때는 나의 지출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대기업의 매출이 됐었던 거예요. 아주 적은 캐시백을 받았었죠. 우리가 얼마나 오케이 캐시백 열심히 내밀었어요. 물건을 사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아메이 마트로 이용을 했을 때 100% 품질 보증제가 아니고 만족 보증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많은 현금 캐시백을 받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라는 것이었었어요. 비즈니스의 기회. 스몰로 하든지 빅 비즈니스로 하든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마트 하나를 바꾸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너무나 좋았었고, 그리고 또 시대가 흐르면 돈 버는 방법도 바뀌는 것처럼 유통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렇게까지 참 많은 단계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좀 중간 단계가 줄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배달이 이제 되죠. 자, 그러면서 아메이는 그거잖아요. 소비자에게 직거래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광고비와 그리고 유통비를 돌려준다는 거. 전체 매출액의 35%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 돌려주는 것도 너무나 윤리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 부분은 돈을 버는 구간이에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계셨나요?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요 돈 쓰는 구간에만 있었다라는 거죠. 돈 쓰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메이 마트를 알고 나서부터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간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예전에 정말 나의 포인트만 주는 동네 마트였어요. 제가 요새 지금 슈퍼에 너무 마음에 드는 캐셔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을 제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포인트를 주는 어떤 동네 마트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마트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회원 소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년 전에 처음에는 저 혼자였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리들 다 계신 저는 한 달에 한 1억 매출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쓴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 누가 치약을 쓰는지 누가 샴푸를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우리 아무것도 쓰지 마자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회원자산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런 말 하시죠. 치약으로 뭐가 사업이 되겠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이 생필품의 위력을 모르시는 거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를 10년간 사용한다고 볼 때 1,500만 원이라고 볼 때 조금 올랐겠죠. 그렇지만 또 생필품 4인 가족이 생필품 쓴다고 할 때 40만 원. 요새 40만 원 더 넘는 것 같아요. 10년간 사용하면 4,800만이라는 거죠. 이 생필품의 위력을 그리고 또 반복 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인쇄소득이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저도 인쇄가 된다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인쇄가 되지? 어떻게 해서.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게 지금은 제가 인쇄소득이 되거든요.
수입의 특징이 뭐냐면 우수한 생필품이라서 계속 반복 구매가 가능한 거죠.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애용자 클럽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신제품이 쏟아지죠. 그리고 또 뭐냐면 살짝 봤는데 어제 그 시너스트 그 다이아몬드 회의가 있었나 봐요. 내년 1월에 또 엄청난 신제품이 또 쏟아지고, 뭐 비타민 D도 고함량의 어떤 비타민 D도 나오고, 정말 신제품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제 아이템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 회원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메이 수입이 인쇄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아마 보셨을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뭐냐면 하나하나 뭐냐면 포인트가 붙어 있죠. 이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포인트를 모으는 건데, 이 한 달 동안의 포인트를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캐시백을 받고, 60만 포인트를 모으면 6%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000만 포인트를 모으면은 21% 캐시백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 S와 U와 A, B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저도 뭐냐면 처음에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 동그라미 4개를 그려줘요. 이걸 동그라미 4개를 그려서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으냐고. 저는 당연히 S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한 8명은 S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S는 12,000원, U는 24,000원, A는 6,000원, B는 6,000원. 이상하잖아, 그죠? 회원도 S가 제일 많은데 왜 12,000원이고 24,000원이고 6,000원이고 6,000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은 같이 함께 오신 분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 수입의 특징은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선착순이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전이 가능한 것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내 노력에서 역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배분이라는 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또 생겼죠. 나로부터 새 가정을 20만 포인트를 쓰게 하면서 120만 포인트 볼륨을 만들면 수입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아이 학원비 낼 수 있는, 요즘에 세상에 태권도 하나 보내는데 17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는 7만 원에 보냈거든요. 미술학원은 일주일에 2번 가는데 14만 원이래요. 요새 어떻게 아이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지 진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용돈 드릴 수 있는, 지난주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래요. 이거 엄마가 왜 나왔지? 이걸 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리에 서서 합니다.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 많은 분들이 뭐냐면 100만 원 벌려고 알바하시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벌려고. 100만 원만 딱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100만 원의 자산소득이 뭐냐면 정기예금 8억 원, 올림픽 금메달, 얼마 전에 역도선수, 요즘 잘 나간 역도선수 있죠, 20살, 이름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7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거래요. 그것도 올림픽이 아니고, 그래서 금메달 따면 우리가 그게 한 100만 원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냐면 요거 하면 된다는 거죠. 빌드를 하면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빌드 하는데 1년 걸리고 4년 걸리고 7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요. 요거는 뭐냐면 나로부터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을 세 사람을 만들고 전체적인 볼륨이 400만 포인트가 되면 수입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인 거죠. 세컨 잡으로 수입으로 아주 좋고요. 차한테도 이자를 뽑을 수 있는, 그리고 남편 눈치 없이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핀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브론즈, 나와 함께 하는 브론즈 빌더 세 사람을 또 만들면서 전체 그룹이 이렇게 1000만 포인트가 넘어지면 SP라는 핀이 이렇게 됩니다. 제 파트너가 SP를 핀을 또 성취를 하면서 빌더를 하면서 성취를 했거든요. 캐시백이 얼마인지 아세요? 32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또 또 파트너가 또 두 번째 또 하고 또 파운더스 PT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또 파트너가 또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1회를 하면 SP라는 핀이 성취가 되고요.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을 3번 했을 때는 뭐냐면 GP라는 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년에 6번을 했을 때는 PT라는 핀이 주어지고 보너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워크힐로 초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식 사업가가 되시고요. 그리고 1년에 12달을 1,000만을 했을 때는 파운드스 PT라는 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보너스와 함께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여행의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식 사업가를 2사람을 만들어내면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공을 시키느냐. 제가 지금 이제 에메랄드를 달성하고 지금 파운드스 에메랄드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했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그런데 보석필을 가면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나 혼자 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사업가를 3명을 정식 사업가를 만들면 에메랄드는 핀이 되고요. 그리고 6명이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이아몬드까지는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메이 본사 참 보기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같은 세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리치와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두 분이고요. 이 두 분의 창업 이념이 자유와 가족과 희망과 보상이죠. 그리고 또 기업 이념도 전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각자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 이 사회에 어느 누가 기회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리고 또 이제 2세 경영과 그리고 또 이제 3세가 또 이렇게 또 이어받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나온 지 조금 됐죠. EBS 다큐멘터리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제목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엄청 부자가 많은데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았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웃 및 지역사회 이를 환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는 부자들의 스토리.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많은데 근데 이런 부자가 한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일 1호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디보스 베넨델 A사로 아마 방송에 나왔지 싶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보면은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죠. 요즘 보면 뭐냐면 네트워크 관계는 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런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1위다라는 거 이 하나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회사고요.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브랜드 세계 판매 1위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특허 중인 게 너무나 많이 있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1959년부터 환경 우선주의 그런 어떤 그리고 품질 우선주의 그리고 소비자 우선주의 이를 이렇게 경영 정책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연구력도 세계 2위고, 그리고 과학력도 세계 4위고, 뭘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뭘 또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제 따져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라면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세계 13위고요. 이분은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지금 요새 읽고 있거든요. 파타고니아가 왜 맥주를 팔까? 이분이 쉬나드라는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도 또 좋아하게 됐어요. 리치와 제이 이어서 이분도 뭐냐면 나는 지구가 목적이다. 사업은 지구를 더 잘 유지시키려는 수단일 뿐이다. 정말 ESG 경영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ESG 경영에 정말 진짜 너무나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파타고니아가. 근데 이 파타고니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메이는 어때요? 1959년도였어요. 1959년도부터 ESG 경영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 대부분 자연분해성 제품이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1959년부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입니다. 네. 아메이사의 성공 일부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맨 밑에 볼게요.
아메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처음부터 1959년부터 제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자기야 파타고니아라고 아나? 그랬어요. 모른대요. 그때 조금 실망했어. 파타고니아를 모르다니 한번 찾아봐. 이게 ESG의 그거다고 그랬더니 ESG가 요즘 대세지 그러는 거예요. ESG가 요즘 대세긴 대세냐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기업이 없다니까. 근데 아메는 1959년부터 지금 실천하고 있다니까 이거 좀 위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ESG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 공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배 구조가 윤리적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어떤 시대죠.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서 22년도에 한국 아메이가 ESG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철저한 재생 농업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고요. 정말 환경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사용 쇼핑백이라든지 그리고 ESG 요소를 반드시 1개 이상은 들어가고 생분해 성분 우리가 세제를 하나 쓰더라도 환경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미란 데 보면 트레이가 없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메의 ESG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거기 맛있어? 거기 싸? 거기 재밌어? 보다는 이제는 안전해? 그 회사 ESG 지수는 어때? 좀 이제 좀 이게 의식이고 깨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물으시죠. 세이프티가 이제는 보장되지 않으면 퇴출당한 어떤 그런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성분이나 원산지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사진과 영상, 상세한 설명들,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세이프티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네. 자, 요거 이제 왼쪽 거는 이제 우리 LOC 광고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뭐냐, 남극에는 아메 세제밖에 안 쓴대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뭐냐면 1959년부터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1959년도에 그 기업의 철학,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창업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100% 만족 보장돼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찾아보니까 또 이제 이게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1,000여 개나 나왔대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또 끼어 있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 보내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도 마약이 또 검출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이거 보면 전부 다 생수병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먹고 버린 생수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스프링 정수기 한 대를 정수기 먹는 것도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제품 하나하나가 어디 버릴 데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뭐냐면요. 이스프링 정수기 한 대에서 나는 환경운동하는 거라고. 치약 한 개 써도 환경운동하는 거고 세제 한 개 써도 환경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 정말 엄청나게 너무나 좋은 이 정수기 모든 어떤 것들 신종 오염물질이라든지 FOA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요새 미세 플라스틱도 너무너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 이스프링 정수기 아직 구입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환경운동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를 마십시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제품에 너무나 많은 제품이 있는데 세계 판매 1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1등도 힘든데 세계 판매 1위가 너무나 많죠. 이 가운데서 또 너무나 대표적인 브랜드 뉴트리아이트 이제 90년 역사를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시합부터 관리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죠. 그리고 또 뭐냐면 손상된 DNA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세포가 고장나면 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DNA까지 이제 손상된 DNA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까지 이렇게 검증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유례없는 전 세계의 유기농, 각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유기농 농장이 있고요. 중국에 또 이렇게 한의학과 또 같이 또 접목을 해서 또 우시 또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리더님이 이제 이렇게 농장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지렁이를 쓰는데 이제 토양 관리를 위해서 이집트산을 쓴대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집트산은 뿌리 깊이 밑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간대요. 그 이집트산 갯지렁이 이용해서 토양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유기농 해충 관리소를 통해서 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천연 비료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또 성장의 차이를 또 비교하고요. 원료 식물을 또 묘목을 관리, 이건 아세로라 지시보, 아세로라 묘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묘목을 관리하고, 그리고 과일즙 효소를 이용한 천연 비료도 연구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건 아세로라인데 미국의 아세로라고 오른쪽은 한국의 아세로라예요. 안 똑같죠? 그쵸? 그리고 또 뭐냐면 오른쪽에 위에 거는 뭐냐면 미국 더블엑스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한국 더블엑스 말이죠. 자,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뭐냐면 해외 직구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직구를. 근데 그 해외 직구는 뭐냐면 그 한 나라에서 만든 게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된다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각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식품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영양소라든지 부족한 거라든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똑같은 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또 많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는 뭐냐면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죠. 이제는 당신한테 비타민 B가 너무 필요해. 너는 비타민 C가 너무 필요해. 우리는 그냥 더블엑스를 먹고 뭘 먹고 하잖아, 그죠? 이제는 점점 뭐냐면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 유산균도 지금 얼마나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변 검사잖아요. 우리가 전체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건강의 핵심이 우리가 장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검사하는데 지금 22만 원입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너무너무 싼 거예요. 정말로. 해서 내한테 맞춤형의 어떤 유산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실 수 있으면 얼마나 건강을 또 이렇게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또 근데 그로인앱 또 아이들 키우고 있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인기가 있죠. 우리 아이가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또 나올 마이 웰리스 랩까지 이렇게 나만의 건강 데이터를 평생 추적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뉴트리에이트 웰리스 플랫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바라본 한국 아메이 이렇게 언론에도 지금 난리예요. 저희 스폰서님은 언론이 너무나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땅이 좁혀지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심심찮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발빠르게 여러분의 땅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지금 나오게 될 이제 오메가3 있죠, 그죠? 신제품들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오메가3의 기준. 오메가3는 오메가3 다워야 되는데, EPA와 DHA,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ALA. ALA가 제가 뭔지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치아씨드 들어갔잖아요, 그죠? 식물성에서 나오는 거래요. 콩기름. 그래서 ALA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과정이 또 투명해야 되고, 흡수율도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보면, 파이토 마린 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게 쪼갰더라고요. 이게 오메가3가 흡수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잘게 쪼개서 좀 더 많이 흡수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쿠아셀 공법이래요. 지금 좀 전에 RTG 공법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넘어선 아쿠아셀 공법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훔볼트의 아주 깨끗한 바다에서 잡은 작은 어종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중 건강 기능, 혈행 건강이라든지 혈중, 중성 지질, 눈 건조, 기억력 개선까지 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뉴트리에이트 멕시코 농장에서 화이트 치아시드
부원료도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뉴트리마린 오메가3입니다. 이미 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해서 남태평양 훔볼트 해안에서 친환경적으로 오획한 작은 어종이고요. 그리고 모든 16개의 환경 오염 물질과 그리고 또 뭐냐면 산화요소 10개 항목을 모두 확인하고 정말 집요하게 또 정말 철저하게 검사를 하면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메가3를 연구합니다. 좋은 오메가3를 향한 변함없는 철학과 80여 년의 노하우를 지닌 뉴트리라이트 과학으로 멀티포뮬러 원료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깨끗한 바다인 훔볼트의 작은 어종을 사용하여 오메가3가 가지는 건강기능 모두를 한 번에 담고 항산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아쿠아셀 공법을 통해 작게 쪼개 가용화한 저분자 오메가3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체내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집요하고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친 뉴트리마린 오메가3의 남다른 품질과 더불어 뉴트리라이트 멕시코 농장에서 수확한 화이트 치아시드 부원료까지 엄선해 세계 판매 1위의 자부심으로 탄생시킨 빈틈없는 뉴트리마린 오메가3. 네.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죠.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소화 요소가 또 줄어든다 그러죠. 우리에게 빵순이들 많이 계시, 빵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뭐냐면 칼국수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밤늦게 또 야식을 또 많이 하시고, 그죠? 그렇게 뭐냐면, 그런 어떤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식습관, 그런 어떤 현대인의 어떤 식습관에, 정말 도움을 주는 정말 너무너무나, 한국 현대인의 식습관에 필수적인 소화 효소. 그러니까 새로 나올 예정이죠. 이번 달에 나옵니다. 단백질 분해하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탄수화물을 또 분해하는 거, 이게 나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름이 엔자임 바이옴입니다.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예. 여기 보면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고. 근데 이거 믿고 또 너무 또 칼국수 많이 드시고 너무 또 빵 많이 드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이제 27가지의 곡물 가제를 그대로 발효한 발효 효소까지 들어있는 정말 우리가 건강에 안 해질래 안 해질 수 없는 이 실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엔자임 바이옴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어떻게 소화가 분해가 되는지. 어때? 너무 신기하죠? 꼭 먹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또 이미 나왔죠. 그죠?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이게 보면 이제, 양치하는 동안에 잇몸에 피를 경험한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아의 어떤 마모라든지 이런 또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다 써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이 이상한 거 브라운인가 뭐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탁 내밀었더니 뭐냐면, 저희 남편은 대놓고 막 좋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좋네. 그게 가장 최고의 그거거든요. 본인이 쓰고 있는 거랑 너무나 다르니까, 잇몸 마사지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또 잇몸 마사지 혈류량도 증가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5가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일반 세정, 센시티브, 잇몸 마사지, 화이트닝, 효도 세정할 수 있는 5가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3가지 강도, 그리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센서도 있고, 아직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 보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교하게 지금 이게 칫솔 헤드가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치아 표면이라든지 잇몸이라든지
그 좁은 틈새, 그리고 혀 클리너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결과가 뭐냐면 플라그가 38.66%가 감소됐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또 뭐냐면 99%가 UV 살균으로 돼서 너무 안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3개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칫솔 속에 있는 세균이 변기 속에 있는 세균보다 200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UV 살균으로 정말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치주일엔 유발균도 이렇게 낮아졌고요. 포도상 규균, 그리고 농농균, 그리고 대장균 이렇게 이렇게 낮아진 어떤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막 쫓기면서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이 했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한번 써봐봐.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봐. 그리고 공부해봐. 그리고 네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보를 공유해봐. 이거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빅 비즈니스로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고,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버나드 쇼의 묘비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줄친 부분을 보면 60대는 끝났고 50대는 늦었으며 어떡하죠? 저 50대인데 40대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30대는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이면 20대부터 시작한다면 아주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뭐라고요? 노후 준비다. 여기 20대 있으실까요? 다 직장 가셨죠? 네, 저희 팀에도 2030 리더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참 이게 대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6일 약국 갑시다. 여기서 보면 어떤 가게를 시작하든지 최소 한 명의 손님은 오기 마련이다. 이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적을 낳는 기술이며 지금도 나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자 경쟁력의 핵심이기도 하다. 맞아요. 처음에 아메이 마트에 손님은 저가 첫 손님이었었죠. 제 마트에. 제가 먼저 아메이 마트에 첫 손님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명 소비자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명 모으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명 모으고 그래서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그 엄청난 어떤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저는 처음에 좀 이렇게 믿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겠다. 지금은 나 혼자 쓰지만 내가 사업을 잘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다. 점점 늘어나겠다. 그런 어떤 믿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성껏 씨앗을 뿌리다 보면 오늘 거두는 열매도 있고 내일 거두는 열매도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데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어떨 땐 참 지리할 만큼 그런 시간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맨날 뭐냐면 안 됐던 시간들이 더 많았었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맨날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성실하게 작은 씨앗이지만 뿌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개의 인생의 황금기가 있답니다. 제1의 황금기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래요. 그리고 제2의 황금기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랍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제2의 황금기에 계시는 분들이죠. 어떤 리더님의 스피치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고마워할 일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원에도 입원도 많이 했었고요. 사업을 그만둘 뻔한 일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겨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제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그래 참 잘했네. 잘 이겨냈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잘 가다가 또 뭐냐면 또 정체하신 분도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지금도 다 열심히 너무나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때 고비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비를 또 이기면 또 올라가고, 또 이기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우리 어머니 강하잖아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보셔서 한번 조금씩 배워도 보시고, 또 힘도 내봅시고, 화이팅 해보시고, 앞으로만 걸어간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너무 두서없이 막 얘기한 것도 같고, 제 마음대로 얘기한 것도 같고, 제 진심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